자, 여러분들, 어차피 100명에서 지금 들어오신 거니까 다들 궁금사항 많이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촉박할 겁니다. 근데 꼭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궁금사항은 같이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른 분들 혹시 못 들어온 분이 계시면 지금 녹화 중이고 녹화본 오늘 올릴 테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 좀 양해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1일 어제죠. 어제 이제 발표가 났고 다들 면접이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생각만큼 면접이 힘들 수도 있으나 재미있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면접을 지난번에 해도 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필기 커트라인이다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다 누구든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막 지금부터 머리 아프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4주 동안에 나에 대해서 좀 최대한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잡자. 그리고 우체국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새로운 조직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성의껏 좀 열심히 좀 준비를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1주차 그리고 4주차 요 정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미리 이렇게 일정을 봤습니다. 보면 요 일정을 보면 자, 요 지금 21일 날 발표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특강들이 이번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많이 특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리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에 하셔야 될 것은 사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좀 이런 것도 중요는 하겠지만 이, 이 내일밖에 하루가 없긴 하네요. 아직 시간이 좀 있긴 하네요. 이번 주에 가능하면 우체국에 한번 가시거나 아니면은 계좌 개설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우체국에 가서 봉사활동 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하루 정도를 봉사를 한번 해보시거나 이렇게 뭔가 몸으로 움직이는 거를 지금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부터 첫째 1주차라고 보면 가능하면 이런 우체국에 어떤 게 내가 그래도 정말 있는지를 좀 직접 보러 가시거나 좀 봉사활동 하루 정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미리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필기 공부도 여러분들이 한 4주 이렇게 했던 거를 좀 압축해서 좀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처음에 그래도 기본기라는 거를 갖추게 되면 어느 정도 60점 이상, 과락 이상의 점수가 갑작스럽게 확 실력이 느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주차에는 뭐를 하셔야 되냐면 과연 우체국에 가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까? 내 메인 경험이 어떤 것을 제시할지를 지금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내 이력을 보고 떻게 얘기하는지를 이따 이력 어떻게 작성하는지랑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1주차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가능하면 좀 담으셔야 되는 나에 대해서 좀 아는 시간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우체국에 대해서 초반 이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이번 주가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우체국 탐방 정도를 한번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서울에 계신 분들 아니면 지방에서 서울에 오시는 분들은 큰 우체국 강화문 우체국 가셔서 우표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나만의 우표 이런 거 한번 해보시는 분도 좋고 그리고 느린 우체통 이런 부분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가능하면 해보시라고 제가 꼭 권해드리는 것 중에 기계를 좀 사용해 보셔라. 기계라고 하는 것은 그 기기 있죠. 우편 기기를 좀 한번 이용해 보시고 느낀 점들을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직접 가서 어떤 상품을 가입을 해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첫 번째로 좀 제가 꼭 말씀드릴 사항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태도나 억양이나 목소리나 이런 거를 촬영해가지고 벌써부터 막 연습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알맹이가 탄탄하셔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태도적인 것과 어떤 억양이라던가 이런 발성이라던가 이런 게 더 중요하게 되지 지금부터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이거를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다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의 알맹이를 좀 탄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1, 2주차에는 이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좀 얘가 정리를 해서 드렸고요. 그리고 점점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3, 4주차가 되면 뭐를 하셔야 되냐면 점점 우체국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우편 점점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우체국이 바뀔지 그리고 우체국 구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도 지금 이제 가입하려고 하는 이런 나도 이런데 주변 사람은 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우체국이 나아가야 될지 이런 점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우체국의 이런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3주차가 되면 이런 스피치와 인성 동시에 하셔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하셔야 될 거는 우체국 탐방을 하셔라. 계좌 개설도 해보시고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우체국에 가셔서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첫 주차에 자기소개, 지원 동기, 우체국이 가장 많이 나오는 협업과 갈등 그리고 어떤 배려, 원칙, 고객 응대 이런 부분을 무엇을 얘기하는 게 좋을까? 이 1주차에 정리해서 2주차가 넘어가는 시간에 어느 정도 픽스를 해두셔야만 전체적으로 균형이라는 게 맞아집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나 지원동기나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은 1주차에 끝내셔라. 이렇게 제가 꼭 말씀을 드려요. 이게 만약에 되지 않으면 2주차, 3주차 계속 부담으로 계속 쌓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기소개가 아직도 안 됩니다라는 이 고민을 3주차에 와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1주차부터 내가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할 것인지 내가 이력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강조할지 협업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얘기해야 될지 어차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일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서 정리를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전체적인 일정은 제가 요게 있으니까 뭐 정지를 해놓고 보셔도 되고 뭐 요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보기도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자, 다른 많은 특강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게리징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이미 파일이나 이런 것들도 배포를 많이 이 필기 합격 때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뭐 이런 점들은 뭐 크게 제가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명의 이 평정표 두 매 작성을 한다. 30분 동안 작성을 할 거고 그리고 실제 그 주어지는 자료들이 나름대로 길이가 또 있다 보니까 의외로 30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뭐 사전조사서 실제 5분 발표, 질문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낼 거고 나머지는 역량형, 상황형 이런 개별 질문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뭐 다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라 굳이 제가 뭐 엄청나게 뭐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강조할 부분은 이 평정 요소 5가지 아마 저한테 수업을 듣는 분들 아니면 저와 연관된 프로그램들을 듣는 분들은 제가 요 시간 끝나고 다 등업을 카페에다 해드릴 거예요. 한번 등업 좀 해달라 이렇게 제가 공지를 드리면 평정 요소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지부터 제가 미리 촬영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면접관이 2명이기 때문에 우수를 줄 확률도 높고 그리고 미흡을 줄 확률도 높다. 그리고 필기 커트라인도 높아도 점수가 높아도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필기 커트라인 점수도 합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다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면접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거 뭐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조사서, 이 5분 스피치에 뭐가 나왔고, 그리고 지난 2021년에 어떤 게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 이 부분 때문에 이거 받으려고 학원 가고 이러신 분 없거든요. 그냥 다 보십시오. 중요한 거는 그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경험을 어떻게 얘기할지가 중요한 것이지 기출 질문만 수집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다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뭐 캡처를 하셔도 좋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나름대로 하자. 학원을 안 다녀서 혼자 해야 된다 이런 분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다 공지도 드릴 거고 다 공개도 해드릴 겁니다. 다 보십시오. 자, 요 사전조사서부터 좀 보면요. 지난번에 이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 반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들을 많이 물었습니다. 여기에 꼬리 질문이 많았고요. 어떤 조는 압박조, 어떤 조는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기도 했지만 이 점점점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이 2년 주기로 있었던 이 계리직 시험이 점점점 경험형에서 역량형 그리고 우체국에 대해서 얼마큼 아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점 이게 묻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2018년부터 우체국에 대해서 얼만큼 여러분들의 견해가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런 흐름이 올해도 이어질 겁니다. 주제가 하나 정해지면 모든 분들이 그해 모든 면접자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2019년 12월에 그때 시험 보고 이제 1월에 이렇게 발표가 났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드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번이 나왔던 게 요 내용입니다. 뭐 기출 질문 찾는다 이런 분들 다 메모하셔서 뭐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5분 스피치라고 하는 이 사전조사서 과정이 끝나게 되면 한 20분, 이 공식적으로는 20분이라고 하나 의외로 체감되는 시간은 15분 더 짧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후조가 있는 분들은 더더더 짧게 느낄 거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있었느냐? 자, 우체국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가장 굵직한 키워드일 텐데요. 조직에서 협업을 하셔서 성과를 냈던 경험, 또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경험, 뭐 실패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험 중에서 협업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고, 그리고 협업과 갈등은 필수다. 그래서 협업과 갈등,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조직에서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장 기여를 많이 했던 소재, 가장 메인 소재는 있어야 됩니다. 그 메인 소재는 서비스라는 것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과거에 고객을 실제 만족시켰던 사례,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만들어냈던 사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다 다른데 기출 질문에 어떤 리스트만 보고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이런 나의 답변이 중요한 것이지 기출 질문을 많이 갖고 있다. 이게 뭐 공개가 된다고 해서 이거 저는 뭐 비용을 냈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기출 질문은 다 공개를 하고 여러분들 마음껏 연습해 보십시오. 나만의 이야기를 과연 무엇을 할지가 중요한 것이지 뭐 암기해서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있고요. 그리고 민원응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고객, 민원, 해결했던 사례, 이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고객에 나는 가장 좀 까다로운 고객을 응대를 해보았다. 이런 사례가 솔직히 좀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고객을 감동시켰던 사례, 고객을 만족시켰던 사례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악성 민원도 실제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성 민원 사례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를 매번 묻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체국에 한번 가보셔라. 우체국에 가서 어떠한 정말 다루기 힘든 유형이 우편 쪽에는 뭐가 있고 어떤 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 금융 쪽 우편만큼 실제 금융 쪽도 많이 있거든요. 둘 다 있긴 한데 가장 좀 까다로운 고객은 어떤 사람이 우체국에 있을까? 그래도 은행보다는 좀 낫겠지만 우체국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소재들을 내가 알게 되는 그 내용들 있죠. 그것을 면접에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 어차피 가게 되면 한 100명 중에 90명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생각보다 이 고객이 작성하는 그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이거는 100명 중에 90명이 다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 패드 적용이 안 된 곳도 있는데 상당히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실 텐데 과연 여러분들은 남들이 얘기하지 못한 그런 정말 구석에 있는 불편한 사항은 어떤 거를 보았는지 이런 거를 발로 뛰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텐데 우체국이 지난 몇 년간 어떤 것을 하여 수상을 하였고 이런 수상했던 것 때문에 저는 상당히 감명을 받았으며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발로 뛰고 그 뛴 이야기에서 알게 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계리직 공무원으로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체국 상품 다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계리직 담당자로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냐? 당연히 고객을 응대하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다양한 상품을 알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 수준, 그리고 고객 응대 관점에서의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소통과 그리고 경청과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이 면접에서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점은 여러분들이 실제 우체국을 방문해보고 정말 느꼈던 점, 이런 점들을 얘기하시는 게 가장 큰 점수지, 절대 암기한 걸 가지고 얘기하려 한다, 이런 것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황 면접으로도 실제 여러분들이 닥칠 일들을 가정에서 물어보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2021년에는 다들 아마 제 카페에 오신 분들은 후기 보고 아셨을 텐데 뭐 이런 거 다 공개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알아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고객을 응대를 할 때 나는 비슷한 민간보험을 더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고객이 어떤 비교 사항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나는 우체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비교해서 안내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감출 것인가, 이런 느낌의 이 질문이 있었죠. 그래서 압박도 여기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조해야 될 것은 공익적인 관점에서 고객 중심의 사고를 대부분 전달을 하시게 되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꼬리 질문과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또 추가적인 경험 질문이 일부는 있었겠지만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나왔기 때문에 처음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보십시오. 이 질문들을 다 말씀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또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계리직 면접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힘듭니다. 다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정말 많은 사연들을 제가 듣고 상당히 여러분들과 한 4주간을 같이 함께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20대 분들은 솔직히 뭐 내가 어떤 좀 이 신체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시면 20대는 패스합니다. 20대는 힘들다는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0대, 지금 제가 만삭이에요.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의외로. 그리고 육아와 함께 하다 보니까 아이가 자야만 제가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다들 이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춰서 연습하시면서 합격하셨던 분, 그리고 이 만삭이 정말 지금 출산이 임박했는데 정말 힘든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연습하시면서 결국 합격하신 분, 30대면 이 정도면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여행업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좀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정말 간절하게 합니다. 이런 이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다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죠. 40대, 제가 그동안에 만났던 모든 분들 중에 가장 그래도 정말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하셨던 분 사례 중에 하나가 지난 2021년 때 이분입니다. 실제 이 면접을 보기 이전에 저한테만 얘기하셨던 분인데요. 본인이 실제 암에 실제 이 투병을 하고 있었던 분이라서 정말 말하는 게 힘들고 한다고 해도 슬럼프가 왔을 때마다 이런 부분이 좀 악화되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지금 하셨던 분이 계세요. 지금은 어느 지역의 청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다시 이제 회복하셔서 이제 최근에 이제 15를 이제 떼셨던 분이 계신데 이분보다 더 힘든 분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주 동안의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 이분보다 더 정말 클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한 4주 동안에 좋은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지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합격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 점점점 슬럼프에 더 빨리 옵니다. 참고로 3주차에서 4주차에 슬럼프가 한 번씩을 많이 올 텐데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면은 더 빨리 찾아옵니다. 왜 내가 안 늘지? 왜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못하지? 자책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떨어져서 점점 계속 스스로 악순환이 되는데
절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나에 대한 정리가 최대한 초반에 되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우체국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면서 점점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1주차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부터 다음 주말까지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좌우할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는 이번 첫 주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모든 정리를 최대한 이번 주 안에, 이번 한 1주간 안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50대 똑같이 필기 시험을 준비하고 실제로 이건 컴퓨터 이런 쪽 상당히 어려울 텐데 남들보다 2배, 3배, 어떤 분은 5배 이상 노력해서 지금 면접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단한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겠지만 실제로 50대 분들도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공정하게 여러분들 꼭 선의의 경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제가 그 면접을 준비하면서 초반에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들만 추려서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건 정말 힘든 분들 위주로 나왔던 것만 뽑았습니다. 자, 저는 사회 경험이 실제로 너무 오래돼서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오래된 경험이 모두 다예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그 최근 경험이 없다고 하시면 하셔야 될 건 뭐가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1365 요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검색하면 있거든요. 여기 검색하시면 다양한 민원 응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조금만 찾아보면 더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체국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체국에 관련된 쪽으로 한번 봉사활동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체국을 잠깐 방문을 했을 때에는 뭐 12시, 1시, 밥 먹기 전과 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가면 그때밖에 알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루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우체국에 어떤 다쳤을 때 어떤 역할을 우리 안에서는 하는가, 그리고 또 닫았을 때 그 뒤에는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하루 우체국 1일 봉사활동을 충분히 좀 할 가치가 있다. 많은 것을 적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면접에서 이야기할지를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될 겁니다. 그냥 여러 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 정도의 봉사활동을 추천드립니다. 경험이 없다? 그러면 봉사활동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당장에 고객 응대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더 뭔가 현실감 있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고만 넋놓고 있지 마시고 과거에 있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신 경험이 없다고 하시면 시간이 된다. 그러시면 우체국 봉사활동을 하셔라.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경력자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이력사항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력사항은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이렇게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자, 가장 많은 분들이 실제 과거에 나는 이런 걸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 중에 이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뽑았어요. 자, 그렇게 수학 선생님이 많습니다. 영어 선생님도 많고요. 그리고 학습지 하셨던 그 어머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몇 명의 학생들을 내가 관리를 했고 그리고 만들어냈던 성과가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실제 수학 선생님이다 하면 성과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학생의 성적 향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과점, 우리 파리바게뜨나 아니면 뚜레쥬르나 아니면 그 외쪽으로 카페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이 젊은 분들은 이런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매장 관리를 좀 해보고 그리고 뭐 어떤 주문을 해보고 그리고 어떤 그 소모품을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품을 주문을 한다든지 재고를 관리해 봤다든지 이거 다 중요한 나의 소재거든요. 당연히 고객 응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음료 제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를 생겼다든지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해서 고객에게 최대한 좀 좋은 그런 커피를 제공했다든지 뭐 등등 이런 점이 있죠. 이 아르바이트, 이 서비스 쪽에 하면 가장 최고의 목표는 고객의 만족도일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성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정리를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최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컴플레인 건수를 일일이 세어봤는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3명 요 정도가 똑같은 컴플레인이 생기더라. 그런데 이런 부분에 어떤 원인을 찾아서 내가 한 달 뒤에는 이런 동일한 컴플레인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아니면 또 2배, 3배가 감소하였다. 여기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이런 점 이렇게 적어도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콜센터 하신 분들이 또 그렇게 많습니다. 이 콜센터 하신 분들은 실제 상당히 좀 이 유선상으로 뭐 내가 이렇게 대면상으로 우리 만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 과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어떤 폭언이나 이런 좀 정신적인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제가 콜센터 하신 분들도 많이 실제 보는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콜센터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콜수를 채워야 되는 그런 내부적인 압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면접에서 강조해야 될 것은 최대한 이런 고객에게 정확한 전달을 해주고자 내가 최대한 내 나름대로의 고객 만족도를 높인 사례가 뭐가 있느냐? 성과라는 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정리를 해야만 하는 내용은 성과입니다. 성과가 뭐 구체적으로 뭐 엄청난 매출을 일으켰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을 만족시켰던 사례 아니면 고객의 편의를 증가시켰던 사례 이런 정도로 내 나름대로 하셨던 내용들을 정리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공통적으로 보았을 때 여기 뭐가 있느냐?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숫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몇 배 증가했다, 아니면 하루에 얼마큼 했다, 몇 퍼센트가 감소했다, 그리고 이렇게 몇 순위, 뭐 1순위를 달성했다, 뭐 몇 등급으로 향상시켰다. 이게 구체적이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적으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예시를 갖고 온 겁니다. 즉 얘기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냐면 어떤 성과라고 제시를 할 거라면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전에는 이랬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함에 따라 이와 같이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성과라는 것은. 그래서 전과 후가 다른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력사항을 보시고 내가 얼마간의 근무를 했던 조직에서 어떤 업무를 맡았는데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업무를 맡아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냈던 사례가 있다. 이게 메인 소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보셔라. 제가 참고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니까요. 꼭 참고로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워낙 이전에 하셨던 그 각각의 사회 경험들이 워낙 다양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예시로 넣어 드렸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아직 대학생이다 이런 분도 있어요. 20대 초반에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학 봉사,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카페 아르바이트라든지 제과점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 하시고 하셨던 내용들이 있죠. 정리를 하셔서 최대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하는데 쓰셔도 됩니다. 나중에 그 PT 우리 사전조사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PR 활동이나 이런 홍보 도우미 이런 서포터즈 활동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최대한 이런 점도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 두셔라.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크린 캡처를 하셔도 되니까 요거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요. 이따가 우리 Q&A 시간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좀 정리를 최대한 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으로 할 거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제일 많이 묻는, 제일 궁금한, 제가 필기 커트라인인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제가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실제 이건 카페에 아마, 실제 그 합격 수기 봐도 있는 내용이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난번에 그 합격선이 이랬는데 이분이 받은 점수가 똑같죠? 실제. 그쵸? 똑같은데 정말 정말 열심히 하셔서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2주 이내 실전형까지 가셔야 됩니다. 내 나름대로의 경험도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체국을 내가 알아본 내용 기반으로 그 5분 스피치도 깔끔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5분이 넘기도 합니다. 워낙 많은 걸 알아왔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릴 결론은 가능하다. 이 얘기는 누구냐? 이 얘기는 뭐냐? 필기 점수가 높은 분, 그런 분도 분명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겠죠.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내 필기 점수가 지금 최대한 좀 커트라인과 가까운데 아예 필기 컷도 이렇게 합격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까? 이분 사례가 상당히 지금 드라마틱합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하나가 동시에 다 만점이 됐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갑작스럽게 그게 하나가 그 정답 처리가 되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 합격선이 똑같이 되면서 준비를 하셨고 처절하게 하셔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있으니까 절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준비를 차근차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중에 또 궁금한 사항 중에 우체국을 이제부터 이제 많이 기업을 분석을 해야 된다, 뭐 기관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할 게 많습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체국에 대해서 뭐 기사를 통하여 아니면 어떤 뭐 분석 자료를 통하여 보고 뭐 물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발로 뛰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실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우체국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지 책을 통해서 암기를 하고 기사를 정리해서 그 내용을 달달달 암기를 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 여러분들이 발로 뛰어서 안 내용을 그리고 경험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계속 정리해 가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좌 개설 해보셔라. 그리고 우편 자동화기기 이용해 보셔라. 어떤 게 불편한 것인지 그리고 뭐 나만의 우표라든지 우표 같은 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험 포함해서 상담 받으시면서 가입도 한번 해보셔라.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좀 안 좋다고 솔직히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도 많이 이용하실 텐데 우체국 쇼핑 한번 이용해 보셔서 주문도 해보셔라. 이렇게 내 경험 기반으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점들을 최대한 정리를 해보고 메모하시면서 한 곳에다 계속 모아 가십시오.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정리해 놓으시고 말로 표현을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내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과 소신 있는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출 면접 질문만 보면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평정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 필기 합격하면 다 우체국에서 여러분들이 그 필기 합격을 했다 그 파일 안에는 평정표 예시가 있을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그 5가지 기반으로 항상 프린트 하셔서 보시면서 내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체크를 하시면서 최대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것만큼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스크립트화를 해서 모든 질문에 답을 다 적어서 타이핑을 친 다음에 갖고 있어야 마음 편한 분들 이런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이미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너무 시간 낭비가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꼭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메인 소재가 있을 겁니다. 그 소재를 정하시고 그 소재 중심으로 최대한 돌려막기라고 하죠. 돌려막기 위주로 최대한 좀 많은 질문들을 쳐낼 수 있도록 최대한 하시는 게 중요하다. 전 이런 부분을 꼭 권해드리니까 절대 모든 질문을 스크립트하면서 그런 시간 낭비를 하지 마셔라.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 면접에는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접 질문은요. 근데 휴대폰에 몇 명의 친구가 있는가 이게 이 시간 할애를 많이 해서 내가 고민하고 답을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체국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까요? 당연히 답이 후자겠죠. 우체국에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번 고치고 피드백도 받고 그래서 내가 지원한 이유를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따 뒤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너무 이 부분을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얘기할 부분들은 모든 질문을 똑같은 비중으로 준비하는 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 그리고 장단점 이런 것도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데 물론 그 나의 캐릭터가 중요하시긴 하겠지만 이 하루 종일 장단점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셔라. 그래서 면접관이 어떤 점에 여러분들의 점수를 주느냐, 어떤 점에 있어서 호감도를 많이 줄 수 있느냐, 느낄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이 순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우체국을 통해서 내가 이제 갔을 때 어떤 점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점들, 이런 부분에 순서로 점수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공직자로서의 어떤 적합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시간을 많은 분들이 할애할 텐데 이 1번과 2번을 지금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할 5가지가 요 5가지 이렇게 있죠. 조직 내에서 내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해봤다. 그리고 고객 편의를 최대한 주려고 해봤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장점이 업무상에 있어서 어떤 게 있다. 협업과 갈등이다. 원칙이 있다. 요 정도만 일단 정리하셔도 얘기거리는 충분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예시가 없었기 때문에 좀 힘들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자기소개를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어떤 분이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사항은 자, 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를 봅니다. 자,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습니다. 자, 제일 많이 하시는 겁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어디 우정청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저를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이 뛰어납니다. 공감하려고 노력했고요. 고객을 위해서 단골 고객도 그래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불만사항도 없앴고요. 그리고 또는 저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성실하기도 하고요.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최대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대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요게 초보용입니다. 초보용. 초보용이라고 하기보다 태도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면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첨삭을 하고 또 아니면 또 학원에서 첨삭을 받고 하면 첨삭을 한 내용이 이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실제 제가 좀 강조드릴 부분이 있다면 나의 자기소개만큼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면접자의 자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첨삭을 했는데 정말 이것도 되게 훌륭합니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태도적인 부분, 공감과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책임감과 성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할 겁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냐면 오른편처럼 오른쪽에 있는 이쪽 편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분의 이력을 두 분을 놓고 보면. 근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분도 엄청난 서비스 직종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도 거의 한 10년 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 크게 이력사항은 크게 별 차이가 없는데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이분은 영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액세서리업을 운영하면서 고가의 상품을 고객의 특성에 맞춰 안내하면서 단골 고객을 만들었던 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노하우가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 공감, 책임감, 성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성실, 분석, 책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하면 느끼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여 년간 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운영을 해왔다. 이것이 성실이죠. 근데 저는 성실합니다. 얘기 안 했죠? 그래서 이런 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최근에 직업상담사로 근무하면서 150여 명에 달하는 이런 대상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공익적인 활동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감, 사회적으로 내가 이런 점들을 했다. 제시를 하셨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내가 쌓았던 계층별 고객 응대 요령과 그리고 취득했던 자산관리 지식을 활용해서 우체국을 찾는 모든 분들께 내가 이런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했던 자기소개와 왼쪽에 있었던 이런 태도형의 자기소개는 다르다. 여러분들이 실제 이렇게 왼쪽 편으로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주변에 스터디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많이 하실 텐데 대부분 이런 역량형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첨삭을 좀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첨삭을 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수준 정도까지 말씀을 좀 할 수 있는 그 스크립트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자기소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더 말씀드릴 건 뭐냐?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 제가 여기를 볼게요. 자기소개는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동기만큼은 반드시 나오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보통 어떤 식으로 지금 초반에 접근을 하냐면 솔직히 아까 제가 어떤 분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기소개가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지원 동기가 더 힘들어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기소개 이건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 그리고 여기도 지원 동기로 수정을 해볼게요. 자,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활발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과 지내오면서 내가 소통 중심의 서비스 경험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지금 뭔가
지원 동기라고 하기보다는 첫 출발 시점이 상당히 예전 스토리부터 시작하죠. 일단 이런 점도 문제가 있고요. 일단 시간이 별로 없을 텐데 사기업이 나는 좀 별로라서 왔다 이런 류, 그리고 어려서부터 우체국 방문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우체국에 있는 분들이 너무 좋았다 이런 스타일, 그리고 우체국에 근무하는 가족분들이 많다, 지인이 많다, 그리고 우체국의 고객으로 내가 정말 좋은 상품이 많았다, 그리고 경렬이 단절되었는데 타 직렬보다 과목이 적어서 계리직으로 했다 이런 분들 실제로 있습니다. 여성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자, 이거는 대부분 다 면탈하신 분들에서 지원 동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셔야 되냐면 역량형으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을 어떤 식으로 발휘해야 되는가 이런 점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나는 어떤 역량을 쌓아왔다, 계리직에 적합한, 그리고 이런 우체국의 공익적인 가치 실현에 있어서 가장 나는 적합하다고 생각한 점들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개인적인 역량을 공적인 영역에 기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체국의 적자 개선과 수익성 강화에도 힘쓰려고 왔다. 자, 이건 뭐냐?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렇게 글만 잘 쓴다고 해서 이 면접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이따 그 영상도 제가 다른 촬영을 해놨는데요. 자, 우체국의 적자 개선과 수익성 강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얘기했을 때 얘기하지 못한다? 그러면 전혀 글만 그럴싸한 것이지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어갈 그 계획과 어떤 식으로 내가 이 면접을 이끌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키워드로 던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러 가신 거고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셨고 그리고 수없이 발표를 하려고 입으로 내뱉었던 분입니다. 실제 사례이기도 하고요. 이 적자 개선 방향과 수익성 강화에 저는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와 이런 개선점들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이후에 하면서 점수를 차곡차곡 쌓으시는 과정이 이 지원 동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중요하다. 절대 왼쪽 편으로 저는 그냥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로 지원 동기를 왜 왔습니다를 얘기하지 마셔라.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많이 묻는 분들 중에 마지막 할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만 또 고민을 하루 종일 하는 분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접에서의 마지막 할 말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한다 한들 떨어진 분이 많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오늘 면접 어떻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얘기하시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합격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면접은 마지막 할 말이 중요하지 않다. 마지막 할 말은 뭐냐면 자, 내가 끝나게 되면 다음 분들이 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시간을 면접관들은 체크를 하고 그 타이밍을 조절하는 그 시간이 마지막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았다. 그러면 마지막 할 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가 있는데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고요. 본 면접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할 말 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패스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할 말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을 좀 아시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알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게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력사항에서의 역량과 임용 후에 어떤 식으로 발휘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지원 동기 얘기하는 겁니다. 지원 동기. 이런 우체국을 어떤 식으로 적자 개선해서 수익성 강화에 나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져왔고 어떤 방향을 기여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야기는 뭐냐? 나만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면접에 가셔야지 똑같은 내용만 가지고 달달달 암기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해봤자 변별력이 없습니다. 진정성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중요도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게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이런 마크 아주 감사합니다. 어떤 게 있느냐? 공직관, 공직가치, 6대 의무, 장단점, 취미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은 역량이 아니에요. 공직자로서의 어떤 적합도를 본 것이지 이걸 뭐 엄청나게 잘한다고 점수가 뒤바뀌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4주 동안 충분히 많이 연습도 하고 하게 되면 다 비슷해집니다. 다.
4주 동안 다 열심히 할 거거든요.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일부 있는 분도 있지만 특히 그 필기 고득점자분들 의외로 상당히 열심히 안 한 분들이 고득점자에 유독 많습니다. 유독 제가 마지막 모의 면접을 4주 뒤에 하면은 유독 열심히 안 한 분들이 고득점자예요. 거의 그 1, 2등 분들. 이런 분들 절대 똑같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요 부분들은 다 똑같이 얘기할 거다. 실제 얘기해도 6대 의무면 다 똑같을 겁니다. 공직까지 다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아마도 다 책임감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시겠죠. 장단점 어떤 거 하면 좀 안 좋게 보는 걸 좀 줄일 수 있을까? 단점 뭐를 하지? 다 비슷할 겁니다. 장점 역시나 다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런 점들에 있어서 많은 시간 할애를 하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우체국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런 많은 고민을 해서 나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풍성하게 가져가셔서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런 공직관, 공직가치, 6대 의무 이런 부분은 크게 모르면 문제는 좀 될 수 있으나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만큼의 우체국에 성의 있는 내용들을 준비를 해왔고 어떤 방향을 이 면접자는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임용 후에 어떻게 나아갈지를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 이런 점들의 점수를 많이 받으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런 그 기본적인 인성 파트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자기소개, 지원동기, 협업, 갈등, 원칙, 희생 그리고 마지막 할 말. 요 정도 준비를 하시게 되면 웬만큼 얘기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우체국의 서비스를 충분히 내가 이용해보고 거기에 따른 좋은 점과 개선점과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서 내가 딱 가지고 어떤 그 한쪽에 정리를 해놓은 파일만 있다고 치면 이제 뭐 말하기 얘기를 이제 하셔도 됩니다. 좀 여기서도 강조할 게 뭐가 있냐면 정리만 계속 하는 분들이 있는데 1주차부터 내가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 거기에 따른 또 글과 말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하면서 점점점 전달하는 그런 구두상의 어떤 스타일대로 점점점 만드실 겁니다. 처음에는 되게 딱딱할 겁니다. 그리고 글로 쓰는 것도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점점점 요약하고 구두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짧고 굵게 5분 스피치 이 부분을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것도 실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릴게요. 이거 백날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여러분들의 또 기여 방안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충분히 말로 하면서 많이 또 조사한 내용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이거를 실제 이게 막 돈을 내고 본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특강을 가서 이런 내용을 실제로 좀 내가 많이 알아와야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자 얘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알게 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자 내가 이제 정리를 하고 내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면접입니다. 특강을 백날 많이 들어봤자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야 면접 준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초반에 많은 것을 뭔가 알고 특강 참여를 하고 이런 거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말을 입을 뻥끗하는 그 순간을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아직도 면접 준비를 안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한 것. 정리만 한다? 안 한 겁니다. 정리한 걸 기준으로 실제 내가 이렇게 거울을 본다든지 스터디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그 순간 면접 준비가 시작되는 것이다. 절대 이론만 오랫동안 본다든지 아니면 계속 정리만 해서 스크립트만 쓴다든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5분 이 스피치, 요 사전조사서에 대한 것도 말씀드릴게요. 처음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너무 옛날 영상을 봐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면접관님, A 주제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왜 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도를 유도한다. 이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접은
여러분들만의 이야기와 그 사고를 전달하는 곳이고 또 얼마큼의 성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걸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틀이나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딱 요 두 가지 틀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놨던 거, 뭐 서본결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뭐 흔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진 찍어도 되니까요. 많이 갖고 계십시오. 뭐 이것 때문에 뭐 합불이 결정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셔도 되니까 많이 보십시오. 저는 현황이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발표 순서는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요. 그리고 현황은 어떠한 이런 현황에 있으며 주제에 대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며 나는 해결 방안으로 크게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 효과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며 여기에 있어서 뭐 내 주장에 한계점이 있으면 더 추가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와 같은 결론을 제가 내리면서 임용 후에 어떤 식으로 저는 꼭 성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런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요런 기본 틀을 얘기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많이 그래도 사전에 찾아보시기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많은 스터디원 분들끼리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또 느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는 거죠. 스터디를 한다면 어떤 PT나 이런 사전조사서의 어떤 우체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스터디가 좋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를 서로 평가를 해준다든지 자기소개, 지원 동기를 서로 평가를 한다든지 이것은 전혀 무의미하다. 정말 뭐 내가 잘하는 분이 계시고 또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는 거다라는 그런 스터디는 괜찮습니다. 한 명이 이끌어가는 스터디는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이끈다 하더라도 면접 자고요. 나도 연습을 해야 되는 시간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좀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권해드리는 올바른 스터디 방식은 우체국에 대해서 조사도 하시고 정보를 또 취합도 해보시면서 스피치나 이런 사전조사서, 이 사조서를 발표를 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그럴 만한 게 없을까? 이런 부분에 스터디가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는 어떤 게 있느냐? 요 기대효과 결론. 여기에 요 결론이 있죠. 요 결론 부분에 임용 후 포부가 아니고 계획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계획. 요게는 내 이력, 기반, 역량, 활용, 요걸 얘기하거든요. 해당 주제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지만 제 개인적인 이와 같은 역량을 발휘하여 해당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꼭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또 넣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나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 스피치, 우리 얘기하는 이 사조서의 발표에도 나의 역량과 그리고 기여 방안, 즉 지원 동기를 열심히 하셨던 분은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을 겁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사조서에는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 똑같이 발표를 한다라고 보지만 실제 많은 이 PT를 제가 실제 듣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지난번에 합격하셨던 분들의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따로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듣고 저한테 또 오시는 분에겐 또 여러 예시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공개적으로 드릴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체국의 활성화 방안, 우편, 금융 무엇이냐? 현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고요. 해결 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1번이 있고요, 2번이 있고요, 3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용 후에 어떤 시기에 나는 캐리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패턴이죠. 딱 이렇게 패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얼마큼 내가 알아봤느냐가 티가 날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런 점들을 얘기하려고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스터디를 지금 장점이 뭔지를 서로 체크해주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체국에 대해서 뭐를 하고 있지, 올해 기준에 어떤 게 좋지, 이런 점들을 최대한 해보자. 뭐 이런 내용을 이런 내용을 하려고 스터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틀과 함께 이렇게 보여드리니까요.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참고로 지난번에 나왔던 그 기출 주제 있습니다. 기출 주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택배, 우편 관련된 택배 기사 요 내용이 있죠. 다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텐데 이것도
제가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시라고 그 실제 기본 예시, 예제 제가 만드는 저희가 따로 만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해당 주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해야 하는지, 발표를 해야 하는지 예시와 함께 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다 이거는 추후에 또 공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우체국의 미래,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패국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패국의 문제점은 어르신입니다. 다 얘기할 거기 때문에 크게 이거는 공개해도 상관없습니다. 감성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또 이에 따라 기대 효과는 무엇이 있으며 결과는 어떻습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분명히 어떤 예시를 보면서 감을 잡는 것도 있지만 결국 이 틀에 맞춰서 나의 이야기를 펼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5분 스피치도 너무 5분 발표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 나가신다고 하면 충분히 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옥화방 있죠? 옥화방 지금 아마도 제가 지금 못 보고 있는데 누군가는 지금 들어왔는데 누군가는 못 보고 있습니다. 난리가 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 녹화해서 공개해 드린다고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옥화방에 있는 제가 지금 벌써 많이 들어와 계신데 궁금사항 있으면 언제든 거기다가 남겨주십시오. 누구나 물어보고 누구나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전문적으로 엄청나게 막 이렇게까지는 저도 또 맡은 이 수강생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겠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저를 통해서 합격을 또 많이 하셨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현직자분도 그 안에 떠나지 않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몇 분이 좀 도와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좀 정말 4주라는 시간이 최대한 좀 너무 힘들게 느껴지지 않도록 좀 의지가 좀 되라고 좀 운영을 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 옥화방을 제가 공개를 해서 우리 운영을 할 테니까 너무 힘들게 여러분들 4주를 힘들다고만 보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간략하게 제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인코딩을 하는 중인데 그 카페에다 올려놓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론 있죠. 이론. 그 이론들을 한 12강, 13강 정도로 해서 제가 짧게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10분 내로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이론을 빨리 보고 자기소개부터 짜고 그리고 발표하고 계속 좀 매를 맞아가면서 답변도 해보고 계속 그렇게 완성되는 실전형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제 또 개인적인 내용이니까 또 다른 분도 듣는 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짧고 굵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작성해 주십시오. 채팅창에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